지난 7월 1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력 반발하던 일본 정부는 안보를 문제 삼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세 종류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발표에 누리꾼들은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며 노 재팬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을 폄하한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인의 가슴에 불을 더 당겼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는 보이콧 재팬 푯말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은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했고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년 전보다 65.5%나 줄었으며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99.9% 급감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대체로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 한 곳이 예외가 됐습니다. 불매운동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유니클로입니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광고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유니클로. 선착순으로 인기 발열 내의 10만 장을 증정하겠다는 이벤트를 열자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의 일본 불매운동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불매운동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니클로가 펼쳤던 공짜 내복 이벤트가 불매운동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순한 물량 공세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숨은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물량 공세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한 이미 생활 속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주요 뉴스를 큐브 속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육면시선 뉴스큐브. 오늘은 이슈 브리핑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클로가 발열 내의 10만 장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매장에서는 오픈 1시간 만에 동이 났다는 소식과 함께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불매운동이 주춤해진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관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매운동 중에 이제 이 유니클로를 시작으로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무료라고는 하는데 상품을 구입해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뭐 어떤 매장은 1시간 만에 동이 났다고도 하고요. 네. 이번 마케팅을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지금이 마케팅 계절이기도 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이제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좀 이 재고 물량을 밀어내는 예. 그런 이제 일종의 공동 마케팅도 펼쳐지고요. 뭐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가서 예. 흑자를 찍는 이제 기업들의 또 이 선순환 마케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11월 11일이 광군절이었는데 예. 또다시 역대 최다 액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이제 초겨울 시즌에 네. 유니클로도 이제 의류업체니까 해마다 마케팅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올해는 좀 강력한 마케팅이죠. 왜냐하면 예. 공짜 마케팅. 사실 기업들이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상품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발열레이. 예. 그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예. 요 시즌에 주로 많이 사고 네네. 또 과거에 이제 불매운동 전에는 여름 시즌에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하다는 또 속내의가 인기가 있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공짜로 푸는데 10만 장을
다만 구매한 사람들에게 얹어주는 방식이죠. 전통적인 이제 방식입니다. 예.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유니클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다루는 관심이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통상적인 문제로 국내에서 특히 올 여름을 거치면서 제대로 팔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화제성을 노리는 마케팅의 일환인데 예. 우리가 너무 깊이 다뤄줄 필요가 없는 사건 아닐까? 어.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예, 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께서도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니클로가 이 히트텍을 무료 배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공격성 어떤 마케팅이 아니라 혐한 마케팅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정정을 하자면 한국인을 공격하는 공격적 마케팅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케팅 계절이긴 해요. 마케팅 계절이긴 한데 유니클로는 이 인기 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무료 배포한 적이 없었죠. 이 계절에 특히 이제 많이 팔았고 할인 판매도 잘 안 하던 그런 특별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몇 개월간 유니클로라는 이 회사가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일본 불매 운동, 그 보이콧 재팬의 일종의 좀 대표 기업처럼 돼 있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무료라고 하는 이제 미끼를 던진 거죠.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첫째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본인들이 일부 한국인을 이제 매수해서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들을 만들었어요. 네. 한국인들은 돈이라면 나라는 물론이고 처자식까지 팔아먹을 자들이다. 자기가 접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인식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공유해왔죠. 그것이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의 하나의 뿌리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이번에 좀 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니클로의 이번 이제 그 마케팅은 한편으로는 일본 불매 운동 이후에 한국인들이 유니클로를 이른바 반일 또는 이제 그 일본 보이콧 재팬의 상징처럼 삼아서 네. 불매 운동의 좀 주요 표적으로 삼았던 데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 유니클로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회사 자체의 그런 목표도 있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좀 더 중요한 목표는 그 매장 앞에 줄 서는 한국인들의 사진이 필요했다. 아. 그 사진 자체는 이제 앞으로 일본 이제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에 있는 혐한 서적들의 대부분 실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그동안에 보이콧 재팬이라든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이런 걸 촉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면서도 공짜 물건 준다니까 이렇게 줄을 쓴다. 이제 이런 사진 하나면은 한 세기 넘게 지속되었던 일본인 내부의 혐한 감정 자체가 일본인들 스스로 이것이 진실이구나, 진리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예.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알고서 이런 좀 기법을 개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인식을 좀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좀 인식하지 못하는 이번 이벤트도 사실 이게 저희는 그런 의미를 담겼다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떤 이런 혐한 담론 또는 식민사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뭐 당연한 누구나 공짜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무엇과 공짜를 바꾸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내복 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좀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은 그다음 말은 생략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당시 재무담당자가 생략한 단어는 뭐냐면 한국인들은 지조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일본인들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 왔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지조 없는 민족, 공짜 좋아하는 민족. 이런 거죠. 대의를 모르는 민족. 이런 식의 이미지들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입각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 거죠. 네. 한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공격하면은 금방 깨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 이미지에 기초한 마케팅 전략에 일부 한국인이 또 그 호응해 줌으로써 전략이 성공한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유니클로를 굳이 뭐 저희가 극우적 성향을 띤 기업이라고 분류하기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연결짓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일본 지도층들, 뭐 내각이라든지 아베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극우적 성향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역사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저희가 늘 해왔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이 입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지도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 이제 일본 우파의 정치적 대표가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됐죠. 그리고 일본 우파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네. 자기들의 영광의 시대였고 운이 나빠서 또는 이제 재수가 없어서 패배의 경험을 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좀 억울하게 과거 영광을 잘못 반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피해 국가인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네.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혐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일 외교 관계 또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한국인들의 피해자 의식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점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국 여론에서도 그렇고 정확히 짚지 않는 과정들이 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내에서 이런 일도 예컨대 이런 공짜 마케팅이라든가 몇 가지 예, 이벤트를 통해서 예. 좀 덮고나 막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지난 7월부터였죠. 얀가기, 안사기 이 불매운동이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사실 유독 또 유니클로와 관련된 논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유니클로의 이제 경영자가 한국인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마 뭐 지금은 안 사지만 조만간 물려오게 될 거야. 이게 잠깐이야. 한국인들의 그 근성에 대해서 빨리 달아올랐다, 빨리 식을 거야.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해서 오히려 더 우리를 자극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고 한동안 조용한 듯 하더니 최근에는 이제 광고 하나가 문제가 됐는데 예. 이 광고는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90대 할머니와 10대의 모델 소녀가 옛날에 옷차림에 대한 대화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듯 하지만 네. 마치 그 시간의 격차와 아유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해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대사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타겟으로 삼은 그러한 것 아니냐. 근데 처음엔 아이 설마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 너무나 의도성이 이제 좀 명징하게 드러나서 이게 사실 광고 마케팅이 대충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모든 상황들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그 짧은 스토리텔링을 쓰게 되는데 예. 그게 너무나 우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리를 빚었고 이번에 이제 이 공짜 마케팅까지도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데 자,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유니클로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공짜 마케팅도요, 역풍을 불 거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100% 일본 제품을 불매하거나 예. 혹은 뭐 일본 여행 안 가기, 부득이하게 또 뭐 사업차 또는 업무상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샤이 이제 일본 마니아들도 있다. 이런 예. 얘기도 나와요. 예. 유니클로를 이제는 배달시킨다. 통신 판매로 이제 쏠쏠이 팔았다는 이 보도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지금 결의로 본다면 물론 0%는 아니겠지만 불과 몇 퍼센트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속적인 열기가 계속 갈 것이고 예. 일본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를 혐한, 비하하는 만큼 우리가 더 결연하게 뭉쳐서 아마 유니클로가 내년 여름쯤 되면 내년 또 이 시즌이 되면 어떤 이제 숫자를 들고 어떤 예.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인지 저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다. 이번에는 참 결연하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SNS를 활용한 집단 지성이 예. 상당히 또 무섭게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예. 과거 이제 기업이 독식해오던 시장에서의 그 마케팅 기법의 구조를 예. 충분히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일종의 균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균열들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정 교수께서도 일본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있는데 그 혐한 서적이 아마 내년쯤 되면 이 사진이 실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이런 균열들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혹시나 흔들리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곤 해서요.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단정 짓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유니클로라는 기업과 일본을 이끄는 정치인들과 좀 분리해서 성향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좀 구분지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라는 기업을 이끄는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우익입니까? 우익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기업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정치적 예. 성향을 바로 연결짓는 것은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기업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치적 담화로 표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
방금 전에 이제 최영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광고 이제 CEO가 예. 심의를 했을 텐데 이 광고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결이 일본의 이제 평균 수준. 지금 일본의 평균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경화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일본 우파들의 이데올로기나 예. 과거 역사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이제 광고를 만든 것이죠. 그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 이미 8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또는 그건 뭐 피해자들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잘못됐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했기 때문에 유니클로 대표가 위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이제 그 과거사를 자기들 편한 대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의 보편적 심정이 다 있고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마케팅이 한국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인들의 의식 자체를 거기에 보면 또 일본 유니클로가 일본의 애국 기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부분에서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유니클로가. 그런데 그 고전하는 그 손실분을 일본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니클로는 계속 그걸 이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예. 덧붙여서 지금 야나이 다다시라는 기업주예요. 유니클로 회장이. 예.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 이 번역돼서 실린 기사들이 예. 자,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일본의 경제지하고 인터뷰를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아베 총리를 굉장히 격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비판의 논점은 이제 예. 일본의 혁신 기업가의 관점에서 예. 일본의 경제 정책이 노화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일본은 최첨단이었는데 예. 지금은 중위권 국가로 떨어졌다. 예. 앞으로 일본이 개도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후퇴를 걱정하면서 젊은이들이 혁신해야 되는데 나 같은 노인들이 지금 기업 경영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다 월급쟁이 사장이다. 예. 무슨 동기가 부여되겠는가? 네네. 이건 약간 이제 미국 자본주의식의 혁신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자신은 한국 사람들의 반일 정서가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일본에 의해서 지배됐었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약간 좀 한국 프렌들리, 친화적인 발언을 해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 그래서 그러면은 유니클로 회장은 굉장히 친한적인 인물 아니야? 일본 한국인의 반일 정서를 이해했다라는 워딩 하나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친한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예. 정말로 이 사람의 그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예. 지금 유니클로가 광고에 이어서 공짜 마케팅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줄선 사진, 예. 지난 주말 사진은 이미 우익 유튜버라든가 예. 우익 매체에서 갖다 쓰면서 이거 봐라 이럴 줄 알았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주에 예. 들어와서.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야나이 회장이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일본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 그것은 일본에게 경각을 일으키기 위한 일본 내부에 충격을 주기 위한 자기 나름의 화법일 수는 있지만 예. 정말로 이 한국인의 반일 정서를 이해한다면 예. 유니클로라는 기업의 이 이미지의 상징성이 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고 광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이 공짜 마케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걸 좀 걷어내는 것이 그 회장의 진정성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 역비판을 좀 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짚어주셨던 그 실제 일본 우익들이 유니클로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조롱을 이제 하고 있는데 독도 지키기로 흔히 알려져 있는 또 불매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계신 서경덕 교수께서 그 일본 우익 그리고 친일파들로부터 어떤 조롱이 담긴 좀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좀 일본의 폄하 움직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예견된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공모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유니클로 기업 차원에서의 마케팅이었고 그동안 안 했던 마케팅은 이제 한국인들의 보이콧 재팬의 주요 타겟이 유니클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활로를 좀 뚫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 경영 차원에서의 활로 뚫기 뭐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마케팅의 근본에 깔려 있었던 것이 공짜면 되겠다. 공짜면 한국인들의 이걸
좀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기반 자체에 이제 혐한 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모관계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만들어낼 그림이 무엇인지는 유니클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실질적으로 뭐 사전에 공모하지 않으면서도 예. 이제 하나의 거대한 상황적 공모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연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품어왔던 의식, 뭐 요약하자면 혐한 의식이죠.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다. 뭐 얼마나 버티겠느냐. 예. 이제 이런 식의 예측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이제 유니클로 측은 생각을 하겠죠. 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줄을 서신 분들도 그럴 테고 막상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뭐 물건을 구매하는 일인데 개인의 선택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저는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집단 지성을 우리가 그냥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도 시민 자발적으로 예. 정부가 뭐 추동한 것도 아니고요. 자, 유니클로 등 일본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한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수출 무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해서 예. 사실 오늘 자정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네. 지소미아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는 전공법으로 일본과 대응하고 승부하시오. 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불매운동이 SNS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올랐고 예. 지속적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욱하는 감정으로 한여름 지나면 지금 언제 불매운동 했느냐 싶을 정도일 수 있지만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엔 무서울 정도로 이 지속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술자리에서도요. 예. 일본 맥주가 거의 사라졌어요. 네. 또는 일본 관광여행 같은 것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시민들, 예를 들면 10만 장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럼 우리 5천만 명 시장에서 10만 장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 한들 그게 몇 퍼센트겠습니까? 저는 10만 장 돈 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연말 결산에서 내년 2월, 3월에 유니클로가 그럼 이 공짜 마케팅을 해서 지금 불매 운동의 불길을 상당히 잡았을 것인가? 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하지만 반짝하는 효과로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소스들을 만든 거죠. 예. 이게 전 정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의도가 있는 행위다. 뭔가를 채집하고자 하는 정황이다라는 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5천만 명의 흐름이라든가 예. 최근에 이 뭔가 이 캠페인이 받고 있는 탄력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니클로의 이번 마케팅은 매우 일시적인 효과고 오히려 반작용을 더 불러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듯이 일본 유니클로가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느슨해지고 있었는데 이럴 때가 아니구나라고 국민적인 불매의 어떤 정신이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서로 이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힘이 피어 프레셔인데 예. 이 연대의 힘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예. 겨울에 히트텍보다는 우리 불매운동의 열기가 더 뜨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좀 저희가 전 교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이런 냉각기가 좀 지속되면 어쨌든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가 해방 이후에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사실 우리가 한일 관계 좋았다 이런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항상 이제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예. 한일 관계는 항상 좀 긴장 또는 뭐 항상 이제 불만을 밑에 깔고서 그 우호적인 제스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 근데 최근 이제 특히 안 좋아진 이유는 이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원칙을 천명한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인도주의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 군사 문제로까지 뒤틀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되는 것이 안 좋다. 맞죠? 안 좋은데 네. 이 냉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책임 소재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급하게 느끼는 것. 이게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한 주장을 못하고 예. 계속 이제 일본의 요구에 말려 들어가 온 역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지만 이제 지소미아 연장 이제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만 내놓은 것뿐이지만 나머지 시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동안의 역사 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제를 한다면 예. 이 문제를 일본이 풀어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이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좀 깊이 다뤄봤네요. 저희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니클로 공짜 마케팅이 던진 불매 운동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전유영 교수께서 한 줄 참견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날이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이 늦게 시들물 한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다가온 다음에야 그 지조가 굳은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제 불매 운동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지조를 보여줘 왔었는데 예. 이제 발열 A 한 장에 예. 그 지조를 꺾는다 그러면 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 교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